네, 오늘의 과학 뉴스는 제목이 B. 화웨이 규제로 삼성, SK도 반도체 못 판다. 영향은 위문부호로 끝나는 그런 기사고요. 9월 10일에 보도된 KBS 뉴스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어마무시한 소재를 다루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관내에 이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최민수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중국에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 네. 중국 이제 점점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업체잖아요. 전자회사. 그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의 규제가 거세지고 있답니다. 그거를 실제 미국에서 실행을 옮긴 지금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난달 그러니까 8월 17일 강화된 화웨이 규제안이 발표됐는데, 내용인 즉슨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생산된 반도체는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한다 라는 미국의 어떤 규제안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 그리고 SK가 여기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파는 게 이제 멈춰질 것이다. 아마 지금 시각으로는 멈췄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화웨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에 대한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궁금했던 거는 삼성이 메모리 분야 반도체를 세계에서 석권한 지는 꽤 됐는데 미국 기술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팔지 못한다 하니까 그냥 못 팔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반도체 내에 미국 기술이 어떤 게 들어가 있길래 우리나라가 화웨이 규제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최민수 연구사님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집적 회로를 만드는 과정들, 공정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하죠.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일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판을 만드셔야 되겠죠.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반도체 밑판. 네, 그렇죠. 저희 TV 같은데 반도체 공정 나오면 반짝이는 동그란 원판 얇은 디스크판. 거를 반짝반짝하는 걸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웨이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웨이퍼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실리콘을 양생을 시켜가지고 그걸 꼭 마치 사람 크기만한 핫도그, 동그란 핫도그 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단면으로 착착 얇게 싹 잘라낸 것들을 웨이퍼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이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제 첫 시작, 도화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회로 그림을 그리면서 얘가 이 반도체 칩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깔려져 있는 거에는 이 웨이퍼 위에는 산화물을 싹 얇게 입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지로부터 이제 오염물질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먼저 1차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그런 공정이 일단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포토 공정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포토 공정. 포토 공정은 이제 사진이 떠오르죠. 이 포토 공정은 우리가 이 반도체 회로, 이 칩을 설계할 때 회로가 엄청 큰 회로예요. 집 한 100평? 이 정도 되는 크기의 회로를 집을 짓듯이 똑같이 구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유리판 위에 그 필름을 그대로 해서 그 회로 사진 찍듯이 찍어 놓습니다. 이 마스킹을 해 놓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아주 작은 우리 반도체 칩 안에 그걸 이제 그려 넣어야 되는 거. 손톱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려 넣기 위해서는 렌즈가 필요하고 작게 축소시켜 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비춰야 되기 때문에 빛을 유리판 위에서 통과시켜서 그 렌즈를 통해서 이제 밑에 반도체 소자에 찍힐 수 있게. 노광을 시키는데, 그렇죠. 광 노출을 시키는데, 네네. 엄청 축소시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100평 얘기하신 엄청나게 큰 형태의 반도체 평면도를 아주 조그만 형태로 아주 작은 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웨이퍼 위에 산화층이 씌어진 곳에. 산화층이 씌어진 곳에 그 위에 이제 감광제를 발라야겠죠. 감광제도 발라요.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는 빛을 받은 부분은 변화되고 받지 않은 부분은 남기도록 구분을 짓는다는 얘기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게 포토 공정. 포토 공정이고, 이제 거기에서 시각 공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싹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웨이퍼 판 위에서. 만들어놨던 것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시각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 싹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 공정을 통해서 빛을 조사하면 선택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과 필요 안 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없애고 싶은 부분은
시각 공정을 통해서 없앤다. 그럼 뭘로 없애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용액을 통해 가지고 없애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그 시각 다음에 공정. 그렇죠. 시각 공정이 되겠고 그 위에 이제 남겨져 있는 회로 위에 이제 증착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증착. 이번엔 뭔가 붙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증착을 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전기 소자들. 그렇죠. 순수한 실리콘 위에 다른 원소들을 불순물처럼 콕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들어간 거는 네. 뭐 다이오드의 역할을 뭐 한 두세 개가 들어간 부분은 또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위에다가 선택적으로 회로 위에 다이오드 부분에 쏙 트랜지스터 부분에 쏙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된 것들을 다시 또 하나의 표면을 바르고 그 위에 또 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금속 공정을 거친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의 경우처럼 단층 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아주 복잡한 회로를 여기 조그만 데에 꾸겨 넣는 거죠. 높은 다층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되게 조그만. 되게 3차원적인.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 마스킹도 평면도가 하나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높이 방향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겠네요. 아니면 아주 평면이 얇으면 그거를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반도체의 제작 공정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다.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제작 공정과 이 미국 기술과 도대체 뭔 상관이냐는 거죠. 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공정들의 경우 여러 가지 기계들이 필요하겠죠. 공정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공정 장비들의 글로벌 이제 점유율들을 보게 되면 세계 점유율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40% 정도. 40%. 네. 그냥 거의 다 먹은 거네요. 네. 40%는 적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탑10 중에서 한 2.1% 정도 2.1% 차지하고 있는 곳이 탑10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럼 반도체 장비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많이 못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거의 뭐 40% 가까이를 그 반도체 장비 분야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뭐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장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 업체가 5분의 1을 한다는 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중에 증착시키는 공정 장비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단일 원자만큼의 얇은 두께로 이 필름을 정밀하게 증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장비 시장을 거의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원자 두께로? 네. 그때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반도체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이 미국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도 40% 정도의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죠. 거기에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더 원천적인 기술들, 뭐 기본적인 기술들까지 합치면 더 퍼센트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그 집중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되게 세계 탑 1위의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비메모리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탑을 차지하려면 장비빨이 세야 되는데 그 장비가 아직까지 국산 장비가 백업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 분야의 상당 부분을 초기에 반도체를 발명하고 개발했던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던 미국이 이게 참 재밌네요. 원래는 미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에서 지금 한참 멀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장비 부분에서 뭐 공고히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를 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